이번에 18기 강의를 맡게 된 송명탁이라고 합니다. 네. 벌써 솜다리 문학회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게 벌써 세 번째네요. 세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공부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 새롭게 만나 뵙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첫 수업이 있는데, 그 전에 어,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한 책은 이제 정급별 시인님이 쓰신 네, 시론입니다. 시론. 저는 제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시론 중심의 강의가 될 겁니다. 네. 우리는 시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시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시론이 내 시에 어떤 씨앗을 뿌려줄 것인지 이렇게 해야겠죠. 물론 제가 정급별 시인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분과 무슨 연이 있어서 이 책을 팔아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 아마 요 교재는 좀 보시다시피 좀 두껍습니다. 양장본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18기 강의하고 19기 강의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된 책이에요. 202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끝나고 또 다른 또 이수명 시론이라든가 권용욱 시론 같이 조금 더 두꺼운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셨던 선생님들, 같이 공부해오셨던 선생님들도 이제는 조금 기초가 쌓이셨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시작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책이 이쁩니다. 한번 다 읽고 나시면 뭔가 이렇게 제 강의 내용보다도 이제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이 남는 게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번 책과 관련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네, 항상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글 쓰는 이가 이렇게 해놓은 앞에 프롤로그, 즉, 머리글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그 어떤 의도인지, 이런 것들이 잘 담겨있죠. 정규필 시인님의 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장점은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 그리고 솔직하다. 그리고 담백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준이 떨어진다, 레벨이 낮다, 기초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운 내용들 챕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의 시처럼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다가고자 했던 것들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이 머리말에 있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선생님들 계신 곳은 벚꽃이 다 피셨죠? 제가 있는 여기 거제도 남쪽 나라는 네, 남쪽 섬은 이미 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좀 아쉽습니다. 작년 겨울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는데 봄이 조금 더 봄날 햇살이 조금 더 쬐고 싶은 네, 그런 마음도 있는데 너무 아쉽게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유난히 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무엇인지 막막할 때, 자,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자, 이런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 또는 우리 선생님뿐만이 아닙니다. 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좀 해오셨지만, 뭔가 벽에 부딪힌 느낌. 자, 그때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글씨 요만큼인데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이물조물 담아봤자 그 바운더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나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네,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자, 또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기초적인 이제 시작 단계가 되겠죠. 첫 줄부터 쓰는 게 힘듭니다.
네. 그리고 시를 쭉 써하셨던 분들도 이제 나에게 뭔가 변화가 와야 될 시기가 왔는데 어떻게 변화해 줘야 되지?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어떤 시를 좋은 시 해야 하는지 갑갑할 때. 자, 이거는 사실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네. 시인이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우주가 있는 것이다. 시가 100편이 있으면 역시 100개의 우주가 있는 것이다. 각 시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주관이 다르다. 멀티버스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라고 하는 정의는 그 시대에 따라, 독자의 요구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딱 정의 내려놓고 하는 것은 나의 그릇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네,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실론을 찾습니다. 왜? 우리는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뭐 자습서도 보고 그렇죠? 사전도 읽어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와 관련된 이론으로 담겨 있는 책이 시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시론도 대부분 다 또 유명하신 시인님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는 시론에서 뭔가를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시론을 읽게 되죠. 어떤 시를 다른 시와 다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정말 좀. 자, 우리가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시인의 시를 감상하고 배우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혹시 내 시가 내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의 아류작이 아닌가? 그의 시 정신을 내가 닮아가고 배우고 하는 것은 좋으나 내가 그의 아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개성이 충만해야 된다. 다른 시와 구분이 돼야 된다. 자, 이게 내가 그냥 일기 쓰다가 끝날 인생인지 아니 나도 시인이라고 어디 가서 내 직업은 시인인데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시는 왜 다른 시보다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가? 어떤 시는 왜 계속해서 읽게 하고 다시 찾아 읽게 하는가? 살아남은 시와 사라져버린 시의 차이는 무엇인가? 내가 시론의 지적일 때의 물음이었다. 자, 어때요?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유명한 시인조차도 이런 물음을 하셨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글을 쓰게 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 동기가 되었다. 굉장히 솔직담백합니다. 언뜻 답을 찾는 사이에 많은 실용서와 시작 법서가 나왔다. 새로 나온 책들을 볼 때마다 늦어지는 작업에 대한 열패감과 낭패감은 초래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애초의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금 다시 실론을 계획한다면 변화가 있었을까? 목차를 비롯해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네. 시를 쓰고 시를 공부할 때 알아야만 할 기본적인 시적 잠시로 이 책이 구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다듬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20세기야말로 시의 시대였고 그 세계에 태어나 시인이 되었고 시 연구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스스로 우리는 정말 시가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에 예술분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고 가장 좀 천대받고 있고 가장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시대에 서 있는데 이분께서는 자신이 시인인 걸 굉장히 행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책에는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 요소를 어떤 파지티브 싱크 그렇죠. 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영감들을 많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네, 그 행운에 빚진 이 가까스로의 실론서가 21세기에도 시를 쓰고 시를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우리들에게 반딧불 같은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것도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뭐 등대가 되겠다, 빛과 소금이 되겠다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네, 작은 반딧불이라고 하십니다. 네. 하지만 읽는 이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이 반딧불이 아주 큰 서광으로 느껴질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그냥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는 작은 벌레의 움직임이었을 거라고 느낌이 오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큰 소강이 비춰지길 제 개인적으로도 바라봅니다. 바로 이 시론을 쓰신 정급별 시인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구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네. 이걸 우리가 무슨 바이블처럼, 경전처럼 이렇게 새겨들어야 될까요? 신론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제 마음과도 너무 똑같았기에 저는 요 구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늘 실론 너머에서 탄생한다. 너무 중요하죠. 네, 우리가 여기 있는 이게 경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의 너머의 세계를 또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서 나만의 실론을 또 개척하기 위한 길을 나서야 된다. 예, 나의 실론은 이렇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길을 나서야 된다. 예, 이 실론을 읽는 자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네. 어떤 일은 누구 실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무슨 자기 주장의 근거, 물론 근거가 될 수는 있겠죠.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니까. 근데 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나의 생각은, 나의 이름은.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100% 공감합니다. 네. 시를 잘 안다고 해서 시를 잘 쓰거나 시를 잘 읽는 것이 아니든 신에게 시는 의식의 너머에서 작동하는 그 무엇이다. 아, 정말 추상적이고 너무 형이 상학적인 말이지만 공감이 되죠. 우리 너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어딘가의 너머의 세계를 얘기한다. 네. 시인 자신이 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제로 자신이 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지점에서 시는 완성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시를 쓴 본인조차도 모르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 원리에 의해서 시가 완성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주의 원리를 모르고 있지만 우주 속에 살고 있고 우주대로 생각하고 우주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마다 그 너머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곧 찾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걸 찾기 위한 징검다리가 이런 실론서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히려 시가 지나치게 실론을 의식할수록 오히려 시의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것도 시의 역사적인 진실이다. 네. 저는 시를 쓰면 쓸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뭔가 배웠던 내용들,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이게 시의 겉으로 드러날 때 흔히 말하는 시 속에 작전들이 많이 사용될 때 저는 거부감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예. 그래서 참 역사적입니다. 무슨 정말 어려운 능력이죠, 시라고 하는 능력은. 그런 의미에서라면 시로서에 언급되지 않은 시들이야말로 시 본류에 가까운 시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자, 우리 모두의 시가 바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여기의 시는 늘 당대의 시론을 비웃으며 스쳐가고 다음에 미래의 시는 당대의 시론이 이루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지금 사실은 진짜 미래의 시들은 지금 나와 있는 시론들을 뛰어넘는 시들이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들이 연구되고 나면 다시 또 뭐가 나오는 거죠? 시론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떤 비평서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는 이미 벌써 앞서가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시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샤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당, 단골. 네. 세계 질서, 우주 질서를 아는 자가 인간의 언어로 풀어주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풀어주는 겁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미 벌써 원시 종합사회에서 그때부터 샤먼들이 어쩌면 시인들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시인들은 선구자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도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야 직유법이 어떻고 대유법이 어떻고 한유가 어떻고 메타포가 어떻고 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본연의 어떤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만이 네, 아류작을 쓰지 않는 시인들이 된다. 과거의 시를 쓰지 않는 시인들이 된다. 미래의 시를 쓰는 시인들이 되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래야만 돼. 그러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머리말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이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가요?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니고요. 이건가? 이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셨나요, 선생님들? 저도 이거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헤레 루이스 보르헤스의 알레프는 모든 각도에서 본 지구의 모든 지점을 포괄하는 작은 구슬 형태의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 누구나 그 안에 살고 있으나 아무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주 속에 있으나 우주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섭리대로, 우주의 원리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도 흘러가고, 어쩌면 누군가는 그걸 운명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신앙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렇죠? 누군가는 예술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그게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들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사회적 어떤 관습이나 그리고 생물학적 나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예, 독자는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된다. 무슨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독자 입맛에 맞춰서 시를 쓴다. 아, 그러면 그냥 그냥 기술자이죠, 기술자. 네, 자, 그래서 어떤 세계로 존재하는 지점이다. 자, 이 세계라는 개념 우리 문학한테 가장 기초가 됩니다. 미국, 일본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요, 선생님들. 자, 이 세계라는 개념은 자, 가장 기초죠. 자, 우리 문학은 모든 문학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시를 보면 시에서는 보통 이 자, 서정덕자, 시적 화자라고 하죠. 자, 그냥 쉽게 화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이걸 세계라고 하는데, 자, 이 화자가 나 바깥의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거 외부 세계, 외부 세계 또는 내 안을 들여다본다면 내면 세계. 크게 세계도 다시 그렇습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로 나눠지겠죠. 일단 그 바라보는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이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나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는 뭐냐? 네, 우리가 많이 배웠죠. 세계의 자아화다. 세계의 자아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적이다.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래서 어쩌면 더 순수하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훨씬 더 순수한 것 같다. 왜? 인간의 본연 욕망이 이런 걸 너무 잘 드러나니까. 세계의 것들을 자기 거화시켜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에서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네. 알레프를 발견하는 자에게는 시를 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때 그러니까 뭔가 세계를 발견하는 거겠죠. 자, 알레프는 시인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시인만의 실선이다. 네, 이건 뭐냐면 내가 뭔가 좋은 걸 봤다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지금 뭔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 뭐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도와드리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쉬운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느끼고 자기 안에서 보내서 나오지 않는데 뭘 하겠습니까? 네, 누가 막 고쳐주면 그게 자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시 100편 써서 뭐 하겠습니까? 어디 상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손바닥만한 우주로 존재하는 이 알레프를 딜레마와 모순을 그대로 품고 있는 시면에게 시로만 쓰일 수 있다. 정말 멋지죠? 이 세계는 시로서만 형상화될 수 있는 세계다. 저에게는 어떤 알레프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 강의 찍고 나면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자,
보레스는 이렇게 쓴다. 나는 어떤 지점에서나 어떤 각도에서도 RF를 보았다. 그리고 RF 안에서 나는 지구를 보았고 지구 안에서 RF를 네, 어떻게 발견했다? 보았다? 보았는가? 네,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줄여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너머의 세계, 시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예, 잘 꾸며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선생님들. 네, 이렇게 머리말에 있는 재미있던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저녁에 이 강의 보시고 꼭 머리말 프롤로그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차례가 있습니다. 이게 총 이제 12강인데 우리가 총 24강 강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장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선생님들. 있으면 제가 여기서 챕터 2개를 골라서 예, 수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교재를 다 끝내지 못합니다. 네. 특히 어려운 부분 뒤에 좀 있는데 제가 골라서 한 강의 때 2개씩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19기 때도 이 교재를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필수로는 이번 18기와 19기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자, 제 1장에 잘 안 보시겠다. 네. 내적 경험과 성찰로서의 고백 이렇게 보이시죠, 선생님들? 네. 자, 내적 경험과 성찰로서의 고백. 자, 여기서 자, 이 1장은 너무 쉬워요, 선생님들. 진짜 쉽습니다. 제가 강의 때 할 얘기 없을 정도로 너무 쉽습니다. 자, 신은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요거랑 네. 그러면 왜 고백해야 되는데? 라는 거. 그쵸? 그리고 무엇을 고백할까까지 네, 요렇게 해서 네, 요거 3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2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생님들? 무슨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2번 나눠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읽어주시면 좋고요. 크게 뭐 페이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어주셔도 좋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3개의 작은 챕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023년도 손다리 문학회 제18기 강의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저와 만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새롭게 만나 뵌 선생님들 꼭 자기만의 RF를 찾으실 수 있도록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아니면 이 강의 중간이라도 자신의 RF를 찾으시는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기 OT 강의 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